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워서 침대 끝을 잡고 일어나신 적 있으십니까?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어서 또 소화제를 찾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에 먹는 약이 점점 늘어나는데 몸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저녁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는 날이 많아지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매일 먹는 그 약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자주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며 대부분 이 신호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았던 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로 삶의 질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안에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약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읽는 법과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지금 겪고 계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진료한 78살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약을 성실하게 잘 먹는 줄만 알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된 뒤 석 달 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박홍일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78살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에 아마 무릎 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동네에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3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약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드셨고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챙겨 드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지난 석 달 전 아침에 일어나시려는데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돌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셨습니다. 겨우 화장실까지 기어가셨는데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더랍니다. 다행히 함께 사시는 따님이 출근 전에 들르셔서 119를 불러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날 혼자 계셨다면 다시는 어르신을 뵙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오신 어르신은 평생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약을 성실하게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었습니다. 3군데 병원에서 받은 약들이 서로 부딪혀서 간 수치는 정상의 3배로 올라가 있었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으며 칼륨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그 많은 약들이 간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 박동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노인 환자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 약 먹는 습관만은 멈추십시오. 누구나 좋다고 해서 무심코 따라했던 습관들이 실은 간을 망가뜨리고 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수 어르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위험한 약 습관 5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 병원 약 관리부터 식사 시간 무시, 약 몰아먹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과 당장 실천해야 할 안전 수칙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남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할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은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단호하게 지키셔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저승사자를 막아내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한 봉투에 섞어서 보관하고 드시는 습관을 당장 멈추십시오. 이건 내 몸을 가지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 왜 여러 병원 약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다 먹을 건데 굳이 따로 나눠서 보관할 필요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바로 이 생각이 어르신을 쓰러지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가는 약을 해독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분의 약이 여러 개 들어오면 간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 내과에서 혈압약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소염 진통제를 받고 또 한방병원에서 보약을 받아서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과 소염 진통제의 신장 부담 그리고 한약의 간 부하가 동시에 몸에 들어오면서 간과 신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더 랜서 헬시 론제버티 2024년 연구에 따르면 3개 이상 병원에서 약을 받아 드시는 어르신들의 약물 이상 반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4.7배 높았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3군데 병원 약 중에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2가지나 중복되어 있었고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이 4가지나 동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병원에 가실 때마다 현재 드시는 약 목록을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약봉투를 사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거나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십시오. 두 번째, 식사 시간과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약을 드시는 습관을 당장 멈추십시오.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을 식후에 먹거나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을 공복에 먹는 건 약효를 절반으로 만들거나 위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으셔서 아침 약을 점심때 함께 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혈압약 중에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약들이 많습니다. 특히 AC 억제제라는 혈압약은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50% 이상 떨어집니다. AGing 저널 2023년 연구를 보면 식사 시간을 무시하고 약을 드신 어르신들은 혈압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2.8배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골다공증 약이나 갑상선 약처럼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을 식사와 함께 드시면 칼슘이나 철분과 결합해서 약 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장도 피를 달라고 하고 피부도 피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인 뇌는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의 간격이 어긋나면 저혈당이나 어지럼증이 올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식사를 거르셨다면 약도 그 시간만큼 미루시거나 담당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아침에 못 먹은 약을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습관을 당장 멈추십시오. 한꺼번에 여러 알의 약을 드시는 건 낙상사고를 부르는 주범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쓰러지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아침 약을 저녁에 몰아드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한꺼번에 여러 알 드시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저녁에 이뇨제를 드시면 한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고
그때 어지럼증과 함께 넘어지실 위험이 매우 큽니다. JAMA 인터널 메더선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약을 몰아서 드신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2배 높았고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2.5배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십니다. 바닥은 딱딱한 마룻바닥이나 타일이라 머리를 다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약 먹는 시간을 휴대폰 알람으로 맞춰 놓으십시오. 아침 약을 깜빡하셨다면 다음 약 시간 2시간 전까지만 드시고 그 이후라면 그냥 건너뛰십시오. 절대로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입니다. 여러 병원 약 따로 관리하기, 식사 시간 지켜서 약 먹기, 약 몰아먹지 않기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 가는 일은 8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 시골에 계신 장인 어른은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2가지는 여러분이 모르고 하시는 가장 위험한 실수들입니다. 여전히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함께 먹어도 된다. 약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먹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4번째,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약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당장 멈추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몸에서는 약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제가 약 목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약 외에도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은행잎 추출물, 홍삼, 비타민 D까지 5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건 약이 아니라 영양제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으셨는데 그게 정반대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약을 함께 먹어서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그 건강기능식품들은 사실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성분들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뇌출혈이나 위장출혈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제리애트릭스 서사이어티 2023년 연구를 들어보셨습니까? 처방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신 어르신들 중 23%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고 그중 8%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혈압약, 혈액순환제, 오메가3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혈액 응고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넘어지셨다면 작은 타박상도 큰 출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드시는 약 목록을 보여주고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5번째,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끊으시는 습관을 당장 멈추십시오. 임의로 약을 끊는 건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면 이제 약을 끊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약을 끊는 순간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혈당이 치솟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 효과로 혈압이 더 높아지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응급실 환자의 상당수가 약을 임의로 끊으신 분들입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2023년 연구를 보면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한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을 꾸준히 드신 분들보다 6.4배 높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약을 줄이고 싶으시거나 끊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의 혈액 검사 결과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고 안전하게 약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함께 먹지 않기, 임의로 약 끊지 않기, 그리고 모든 약 변화는 의사와 상담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약 습관을 갖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잔소리 의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을 관리해야 하는 거냐,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하냐는 겁니다. 제가 김영수 어르신께 퇴원 선물로 적어 드렸던 안전한 약 복용 시간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숫자로 기억하기 쉽게 333법칙을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첫 번째 3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입니다. 약은 반드시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처럼 정확한 시간을 정하시고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두 번째 3은 3가지 이상 약은 의사에게 목록 공유입니다. 현재 드시는 약이 3가지가 넘어가면 반드시 모든 병원 의사에게 전체 약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약봉투를 사진 찍어서 휴대폰 갤러리에 폴더를 만들어 저장해 두십시오. 세 번째 3은 부작용 3일 내 병원 방문입니다. 어지럼증, 속쓰림, 발진,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생기면 3일 이내에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그럼 김영수 어르신의 실제 약 먹는 하루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아침 8시를 약 먹는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아침 7시 50분이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약통을 꺼내는 겁니다. 약통은 요일별로 나뉘어 있어서 오늘이 월요일이면 월요일 칸을 여십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갑상선약이나 골다공증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니까 물 1컵과 함께 먼저 드십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약이 식도에 걸리지 않고 잘 내려갑니다. 8시 정각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10분 정도 지나면 식후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같은 약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1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약을 챙기시고 저녁 7시에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내일 먹을 약을 미리 약통에 넣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약을 깜빡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병원 가시는 날 전날 밤에는 현재 드시는 모든 약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방에 넣어 두십시오. 의사에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게 김영수 어르신이 건강을 되찾으신 비결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난처한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약이 너무 많아서 매번 챙겨 먹기가 힘듭니다. 줄일 수는 없나요?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약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정말 필요한 약과 중복되는 약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DEPRESCRIBIN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을 안전하게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의사에게 지금 드시는 약 중에서 꼭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중복되는 성분은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의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하게 약을 줄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값 부담 때문에 약을 거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먼저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같은 효과를 가진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나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약값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절대로 약값이 아까워서 약을 반으로 쪼개 드시거나 격일로 드시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약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일 겁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면 세 가지만 꼭 지키십시오. 첫째,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십시오. 월화수목금토일로 나뉘어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이 구분되는 약통을 약국에서 구입하십시오. 둘째,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냉장고에 붙여 놓으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분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매일 저녁 약 먹었다고 문자 한 통 보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만약 문자가 안 오면 전화해서 확인해 달라고 미리 부탁해 두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만약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1분 만에 머릿속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여러 병원 약은 반드시 따로 관리하고 새 병원 갈 때마다 약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약물 상호작용으로 간이 망가지는 걸 막으셔야 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지켜서 약을 드십시오. 공복약은 공복에, 식후약은 식후에 드셔야 약효가 제대로 나옵니다. 셋째, 제발 약을 몰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깜빡하셨으면 그냥 건너뛰시고 한꺼번에 여러 알 드시면 혈압이 급락해서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십시오. 약이 아니라고 방심하시면 출혈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상이 좋아져도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줄여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333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3가지 이상 약은 의사에게 목록 공유, 부작용 느껴지면 3일 내 병원 방문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올바른 약 복용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우리 김영수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색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매일 어지러워서 외출도 무서워하셨는데 이제는 아침 산책도 다니시고 경로당도 나가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친구분들에게 약은 따로 관리해라, 건강식품 함부로 먹지 마라 하시면서 건강전도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제는 약 먹는 시간이 무섭지 않고 정말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우리 몸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약 먹는 방법을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김영수 어르신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약 습관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약 목록을 정리하시고 요일별 약통을 준비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약을 아무렇게나 드시거나 건강식품을 약과 함께 드시는 고집센 친구분이나 부모님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보다는 공원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건강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